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6호 제12면입니다. 연천 전고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자가진단 키트 지원. 연천군 전고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와 의약품 지원에 나선다. 전고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1일 관내 저소득 노인 및 중장년 200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및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고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16일 한 차 정기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토대로 의료정보에 취약한 저소득 중장년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중장년 세대에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민간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의료적 서비스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사업을 준비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 전고급장은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고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관에서도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처리 기간 운영. 연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 2에서 4월, 하반기 11에서 12월 두 차례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천군에서는 농촌 폐비닐 480톤, 폐농약 용기류 14만 4천 개를 수거 처리했다. 관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화장 또는 폐농약용기 보관함에 배출했다가 한국환경공단 지정 민간수거업자에게로 이송 처리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연천군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처리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급해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영농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kg당 70물결표 쌓인 150원이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이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연천군은 농촌에서의 영농 폐기물 장거리 수집 운반에 따른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영농 폐기물 배출 거점인 영농 폐기물 공동집화장 확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천군은 올해 영농 폐기물 배출 거점인 공동집화장을 관내 2개소에 시범적으로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는 관내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폐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 또한 줄어들게 되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관내 영농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의 반찬 전달.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구자흥, 민간위원장 김상용은 지난 28일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 32가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반찬, 돼지불고기, 소고기 무국, 미나리 무침, 어묵볶음 등을 전달했다.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협의체는 세마동 관내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매월 2회 반찬 지원 서비스인 세마반지 사업을 2012년부터 세마동 복지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마반지 사업에는 사회적 기업 등 다수의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반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정성스럽게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려는 협의체 위원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구자흥 세마동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꽃샘 추위로 인한 마음의 추위가 협의체 위원들의 정성 담긴 반찬이 세마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자 직접 반찬을 조리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들이 반찬을 드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오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아동정책 제안 워크샵 성공적으로 마쳐 오산시 시장 곽상욱은 오산시 대표 아동시정 참여기구인 제5회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아동정책 제안 워크샵을 지난 26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어린이 청소년의회 소속 아동의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아동이 바라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30여 명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총 2회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차 2월 19일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사 방법론 이론 교육 2회차 2월 26일 정책 제안서 작성 실습 및 전문가 컨설팅 피드백으로 진행됐다. 2022년 아동정책 제안 워크샵을 통해 발굴된 16개의 제안은 실질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오산시 제5회 어린이 청소년의회 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 소관 부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청소년의회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들이 직접 오산시에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임기 1년은 오산시를 대표하는 아동시정 참여기구로 2016년 제1대 의회 구성 이후 현재는 제5대 의회를 운영 중이며 아동정책 제안 아동축제기획 아동권리 캠페인 꿈 놀이터 기획단 운영 등 활발한 아동주도적 참여활동 추진으로 아동참여권 보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의왕시 전국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 부문 대상 수상 의왕시 시장 김상돈은 지난달 23일 4. 대한노인의가 주최한 2022년 제1회 전국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노인복지대상은 경로효진의 정신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 의왕시는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름채 노인복지별관 건립,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신축과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매니페스토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경로당 건강100세 방문 사업과 의왕시만에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인 어르신 놀이터의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돌봄 매니저 사업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의왕시는 오는 3월부터 2022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해온 의왕시는 2021년부터 체육복 구입비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2022년 3월 2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타 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포함된다. 의왕시 소재 중고교는 집중 신청 기간을 정해 학교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타 지역 학교 신입생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의왕시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